안녕하세요. 글로벌 기계인입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3년 반 만에 7학기 만에 이제 받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빨리 졸업한 게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겪었던 것들을 좀 나눔으로써 지금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실제로 지금 학위 중에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학위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제가 통제 가능한 영역, 제가 하면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뒤에 통제 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먼저 이제 그래도 통제 불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당연히 교수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죠. 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도 교수님이 빨리 졸업해라 해서 저희 랩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 대부분 뭐 3년, 4년 안에 졸업을 시키셨어요, 교수님이. 이제 뭐 교수님의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스탠다드를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졸업이 힘들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뭐 그런 분들의 장점이라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어떤 이제 남다른 스펙을 갖췄기 때문에 더 이제 졸업 후에 잘 풀릴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내 선택이겠죠. 어떤 교수님을 선택할 거는가는 이제 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실 교수님 때문에 정말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촌 형 같은 경우는 디펜스를 바로 앞두고 그 교수님이 뭐 학교랑 뭐 소송이 걸려갖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게 돼갖고 이제 형 디펜스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제 소속도 없는 신세가 돼서 이제 다른 교수님 컨택해서 더 해갖고 이제 졸업한 형 케이스도 있었고, 뭐 갑자기 교수님이 나 은퇴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박사 쭉 몇 년 했는데 뭐 4, 5년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다른 레벨 갖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교수님 건강 때문에 뭐 갑자기 작고하시거나 이래서 좀 어려움 겪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건 제가 통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교수님 선택할 때도 잘 평판을 듣고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저희 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펀드 안에서 교수님이 또 정해주시는 그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수님 정하고 연구 주제 정할 때 나는 이제 뭐 엄청난 후세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연구를 할 거야 해서 막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뭐 노벨상 받고 그럴 만한 연구를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런 연구 주제를 선택하시고 하셔야겠지만,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답이 없는 연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수님과 연구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선택을 하고 나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내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보다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 되겠죠. 제가 뭔가를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지금이라도 노력한다면 늦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체력이 되겠어요. 사실 뭐 우리 학창 시절에도 뭐 공부에 대학 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이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좀 체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첫째 애를 낳고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애를 키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워낙 또 체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뭔가 연구를 하려면 뭐 책도 봐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뭐 하는데 그 체력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보면서, 체력을 평소에 좀 잘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운동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그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글로벌 공대인 채널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적이 있는데, 되게 신청 요건으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상한 뭐 스쿼트 몇 개, 뭐 턱걸이 몇 개, 이런 거를 교육님이 이제 조건으로 거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이러셨을 텐데, 저는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감을 한 게, 사실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은 사실 공부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생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시간을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버텨내려면은 사실 체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고공님이 말씀하셨던 뭐 스쿼트 뭐 100개 해라, 뭐 50개 해라, 뭐 턱걸이 10개 해라, 그 정도는 할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지 여기에서의 험난한 그 생활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렇게 아마 학위 중에 계신 분들은 체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체력이 없어갖고 체력이 달려서 못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만큼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해서 체력을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체력이 좀 좋았던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제 담쌓기, 이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제가 생각나는 게,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희가 되게 친하게 지냈던 형이 저희 채널 구독자시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다닐 때 친했던 형님인데, 제가 학부 때 공부 안 하고 막 이 시절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과 뭐 담쌓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이 형님이 보신다면 이 영상을 좀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학부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지만 제 박사 때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공대생들 보면 사실 막 늦잠 자고 일어나서 막 늦게 나와서 막 밤새서 뭐 하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일찍 갔었던 것, 한 9시 전에는 가서, 9시가 일찍 아닌가요? 네, 6시 뭐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규칙적으로 뭐 9시부터 뭐 10시 이런 식으로 계속 랩에 가서
연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담 쌓기가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있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저희가 월화수목금 요때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규칙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이제 적용해서 사실 다른 뭐 놀거나 이런 시간을 거의가 아니라 아예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주중에는. 반면에 그 주말에는 이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거의 한 99%는 정말 그 연구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급해갖고 뭘 해야 될 때는 물론 뭐 랩도 가고 뭐 그런 적은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시간은 주말에는 정말 힘을 다해서 놀았었어요. 저는 뭐 가서 운동도 하고 교회도 가고 또 사람들이랑도 좀 놀고 주말에는 그런 식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 뭐 그 영상들에도 보면은 이제 쇼츠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공부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좋으려면은 딱 그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잘 집중할 수 있으려면 또 잘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시간간의 담을 잘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박사과정 할 때 이게 좀 제 자랑 같지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했습니다. 정말로 주중에는 열심히 했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체력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저 주말에는 운동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농구 막 3, 4시간씩 정말 꾸준히 매주 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 학교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뭐 풋살도 하고 그랬고 예. 주중에는 저녁에는 밤에 그 글공님이랑 같이 운동을 좀 했었네요. 한 이틀 정도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까지는 좀 다 일반적으로 다 열심히 하실 내용들 같은데 이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저희 랩에 특별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때는 그 시절에는 되게 싫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제 졸업을 앞당겨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데일리 리포트를 썼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들은 날 더 높이 날게 해. 새로운 날 이제 시작해. 글로벌 공대이